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인터뷰가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자, 91년 9월 달에 한 인터뷰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2022년 3월 6일 날 밤인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MBC는 네 꼭지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KBS 역시 이 양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재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진실이 이긴다면서 이 뉴스를 링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조작 의혹이 있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천을 누르고. 자, 이게 대선 조작을 시도한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철퇴를 내립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긴급 안건으로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정현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방심위가 지금 출범한 상태입니다. 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야기하면서 뉴스타파나 MBC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바로 액션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방송개혁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KBS, MBC, YTN, JTBC 등 이 부분을 확대 재생산한 방송사들은 책임을 명키 어렵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앙림 씨가 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인가 아무튼 내부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증 없이 내보낸 뉴스타파,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과문을 읽어보면 동거래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또 뭐라 떠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뉴스타파 이 돈거래 가짜뉴스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마 신앙님 곧 소환될 겁니다. 김만배도 조사할 겁니다. 김만배는 이제 구속 이 사흘 남았습니다. 다시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워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란 사람들 상당한 책임을 추궁당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뉴스타파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금 전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이런 취지의 화천대유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하자 즉각 이를 받았던 방송사들의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이 60여 건 접수되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허연회 위원은 오늘 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 등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김유진 위원이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했지만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이 긴급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 안건은 상정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야당 추천 김유진 의원이 소리를 높여 반대하며 퇴장한 뒤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김만배는 2021년 9월 신앙림 전 민주노총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신앙림이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BS와 M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검증도 없이 반론권이 필요 없이 그냥 뉴스타파의 보도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불과 대통령 선거 사흘 전입니다. 자,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른 방송사는 모르겠습니다만 KBS와 MBC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이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 파문과 관련해서 검정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검정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에 후원 회원들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타파는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앙님 씨가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 6,500만 원의 검정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선 신앙님 씨는 검정 거래가 있기 수일 전인 2021년 9월 19일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6개월 가까이 흐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녹음 파일이 당시 대선 전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뉴스타파의 주장, 이미 뉴스타파는 이번 일로 해서 뉴스 매체로서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방심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BS, MBC 지금 언론노조 출신들이 승승장구한 당시 이들의 보도 행태는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정말 지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